자, 엔비디아가 800조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달고 이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더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인지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딥시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스탠스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살펴볼 건 결국 딥시크죠. 이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AI 딥시크 충격에 846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총 1위를 단 며칠 전에 1위로 탈환을 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3위로 바로 추락이 나왔는데, 자, 이 AI 딥시크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진짜 중국이 이렇게 저비용으로 이 AI 쪽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또 이런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일단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저렴한 비용과 저렴한 칩으로, 저렴한 반도체로 이 빅테크 최신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비슷하게 내거나 뛰어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건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면 굳이 지금까지 기술력을 또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나가면서 반도체다, AI 칩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일어났었는데, 굳이 좋은 반도체가 필요한 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빅테크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지금까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주가가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즉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또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또는 에너지 쪽도 다 같이 빠졌는데, 이 딥시크라는 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앱스토어 순위만 보더라도, 이게 미국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순위만 보더라도 지금 무료 앱 순위 1위가 딥시크죠. 2위가 챗 GPT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기술력으로나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야, 이거 챗 GPT랑 별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딥시크는 그렇게 돈도 투자를 안 했던 기업이래. 그러면 AI는 결국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결국 가능한 거였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그 키미 AI라는 또 업체가 계속 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예전에 비슷한 그 흐름들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2024년도 6월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 VC 세콰이어가 이 AI에 850조 정도나 돈을 쓰고 있는데도 현재 AI 쪽으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2024년도 6월이 언제였냐면 이때였습니다. 이때 한창 고점을 치고 나갈 때 이 고점 대비해서 또 100달러 가까운, 100달러 이탈에 가까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죠. 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점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정이 과연 끝일지 아닐지는 우리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저점 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위기가 아니라 무조건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야, 우리도 반도체 그냥 싼 거 써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데 반도체 굳이 투자하지 않고 싼 거 써서, 지금 중국에서 썼던 게 바로 AH800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비싼 최근 칩은 H100인데 이 800만 써가지고 이렇게 성능이 나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할까? 라는 의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야, 앞으로 중국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꺼내지도 못하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더 기술력 차이를 내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겠다, 중국이 앞으로 AI다 뭐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라는 스탠스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100% 확신합니다. 미국은 이 후자, 앞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력을 더 투자해서 이 중국을 그냥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만한 AI 인공지능을 만들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예전에 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마크 앤드레센이 이 딥시크라는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 소련이 1957년도에 이 소련이 인공위성을 갑자기 발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소련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갑자기 발표를 했다고? 이거는 뭐야? 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뛰어난데? 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바로 1958년 1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을 하고요. 이쪽 우주 기술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뒤에 1969년도에 먼저 달을 또 착륙을 시키고 우주 기술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를 과시를 하고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아마 AI 쪽으로 미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려들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나사와 비슷한 조직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업계 반응은 지금 현재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반응,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규제에 갇혀 있었다라는 반응, 절대 중국엔 지면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예산 같은 경우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건, 이 투자를 계속해 나간다라는 건 앞으로 다시 이런 수급과 함께 엔비디아나 반도체 쪽의 수급들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구간에서 한 가지 더 볼만한 게, 이 중국에서 이 딥시크 저비용 AI에 또 의구심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머스크가 또 동조를 했는데, 사실 얘네들이 H800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딥시크가 약 5만 개의 H100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여기에 또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은 분명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분명 어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가 뭐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야,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주가가 계속 또 하락하게 되면은, 야, 결국에 미국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이 나오다 보면 이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엔비디아가 거의 150달러를 넘게 찍었을 때 여기서 단기 고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총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과 조정이 ABC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이런 조정 파동 전에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올 때는 우리는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고, 적어도 50% 이상의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저점 라인부터 올라왔던 추세가 총 5파동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BC 파동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비중을 담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하자마자 귀신같이 갑자기 정말 이런 AI 딥시크라는 내용들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목표가 표시가 나와 있는, 이 타겟 표시가 나와 있는 예전에 2024년도 8월에 나왔던 저점 라인, 이 라인, 그리고 이게 0.618 라인까지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흐름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우리의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 없이 가면은 내가 기회가 없잖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우리는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구름대 이탈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상승에 대한 파동이 하나가 끝나고 조정 파동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이 구름대 이탈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직 5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을 때 구름대 이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분명 대처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고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ABC 조정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또 꽤나 크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점 신호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확실한 눌림목 자리에서 또다시 매수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또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 냅두면 올라가겠지만, 결국 냅두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앞으로 이런 마인드셋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앞으로 저 2025년도도 저희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구독자분들만 참여 가능한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겁니다. 새벽 시간이든 어디든 장중에 실시간 타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엔비디아라고 문자 한 통 빠르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자, 오늘 장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정보들, 실질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거고,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잡아볼 거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는 이런 변동성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정말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절대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끌고 가다 보시면, 내가 지금 수익이 줄어들었다, 혹은 내가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빠르게 손실 회복,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은 우리는 분명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엔비디아라고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지금부터 이런 대응과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고 가면 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설문조사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링크 제가 지금 남겨놓은 링크 따라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평단가 비중, 혹은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고민 덩어리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평단가나 비중을 적어서 저에게 또 설문지 참여 많이 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피드백 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또 참여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또는 나스닥 시장 상당히 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떨어질 종목들은 분명히 떨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이렇게 딥시크 관련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또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면 결국 끝까지 못 끌고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프리장부터 애프터마켓장까지 본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선물 지수 시장도 같이 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갈 거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